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오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기순했습니다. 이 병사는 팔꿈치와 어깨 등에 총상을 입었고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말 그대로 사선을 넘어온 겁니다.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이 귀순한 건 10년 만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 소장님, 지금 총격이 벌어졌고 그 속에서 귀순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같은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판문점에서 이제 총격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북한군이 귀순한 건 아마 84년 북한군은 아니죠. 그때 이제 러시아 관광단과 나왔던 사람인데 뭐 기자라 그러기도 하고 가이드라 그러기도 합니다만 미국으로 이미 망명을 했죠. 그때 이후에는 아마 처음 있는 이 총격전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저 친구가 그 판문점 JSA에 근무하는 경무원인지, 그걸 이제 우리는 헌병이라 그러지만 거기서는 경무원이라 그럽니다. 경무원인지 아니면 그 바로 뒤에 그 DMZ 안에 민경초소에서 근무하는 민경 소속인지 그것은 분명치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JSA 소속 경무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하전사 복장을 하더라도 그 경무원들은 대체로 이제 좀 계급이 높으면 소위 내지 중위 대위의 강건종합군관학교나 압록강 종합군관학교를 졸업한 이 특수부대, 완전히 한 명이 한 10명을 제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전사복으로 갈아입고 장교면서도 갈아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친구는 지금 하급병사로 하급전사로 계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혹시나 장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장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또 5-6발 맞았는데도 저렇게 살아있는 걸 보면은 제가 볼 땐 뭐 기관총이나 자동보총이 아닌 권총 사격에 의한 명중으로서 저렇게 부상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는 좀 희망이 많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이 얘기를 계속 해볼 텐데 어제도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보도를 많이 해드리긴 했지만 일단 이 귀순 경위, 사건 경위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그 사실 뭐 GP라든가 GOP 이제 군사 분계 선상에서의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사실 공동 경비구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여기 배치돼 있는 그런 북한의 군인들이 그야말로 당성이 좋고 그밖에 이제 민사 행정 경찰 앞서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그런 부류의 그 군인들도 있고 또한 경무원이라는 그런 부류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출신들이 그야말로 북한에서 제일 좋은 그런 군사종합대학을 다 나왔고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뭐 격술이라든가 북한에서는 격술이라고 하죠. 격투기 그런 관련돼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유는 지금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박하게 남한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부대 내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무슨 남한 사회를 동경해서 탈출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현재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한 번 딱 가봤거든요. 북한을 한번 그때 여행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 때 한 번 가봤는데 정말로 발만 넘기면 바로 북한이고 바로 남한이고 이런 곳에 있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상 검증이라고 하는 걸 확실히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온 건 어떤 배경에서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 JSA 안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경무원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신 성분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대우가 또 좋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군에는 한겨울에도 사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부대는 조종사와 저 경무원들 뿐이다. 그 정도로 대우를 잘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루나무 사건이 일어난 도끼 사건이 일어난 76년 이전에는 그냥 그 경무원들이 막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사건이 도끼 사건이 나고 이제 우리 보니파스 대위가 북한군 그 박정남 대위한테 그 박정남 대위도 그 당시 대위였지만 상사복을 입고 나와서 그 도끼로 내리 찍었단 말이죠. 그 사건이 난 후부터는 이제 콘크리트 톡 하나 만들어놨지만 이것도 뭐 사실 마음 먹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저 친구는 현역 근무하지 않다가 아마 근무하다가 넘어오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총을 뽑아서 쏘는 게 0몇 초 만에 쏘기 때문에 자기 동료한테 맞아 죽을까 아마 대기
위기 상태에 있다 넘어오다가 맞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닌 게 아니라 저렇게 최고로 신임하는 사람들, 소위 예. 당이 신임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 체제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선택한다는 여기 자체 지금 김정은 체제의 어떤 위기 상황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은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이제 좀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그 공동경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즉 예. 이제 소총 반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권총 정도만 이렇게 휴대를 할 수가 있는데 예. 보통 이제 권총 같은 경우는 10m를 넘어가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보면은 한 5-6발을 맞았거든요, 권총을. 예. 그리고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 병사가 이제 도망 나오는 빨리 상황이 뛰고 있는 예. 상황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5-6발을 맞췄다는 걸 보면은 엄청난 겁니다. 이 경무원들의 그런 사격 실력이 굉장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JS에서 근무했던 그런 우리나라 군인들의 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대단한 이제 사격 실력을 갖다는 걸 또 검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사격과 관련해서요.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이 이게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50m 아래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 부분을 두고서 북한군의 총알이 날아온 건지 아니면은 뭐 군사 분계선을 넘은 뒤에도 이 총알이 발사된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당시에 이제 보통 이제 남측 우리 측 지역에도 뭐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설치가 돼 네. 있고 뭐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적외선 감시 장비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일어난 지역은 사실 그 중앙구역, 특히 이제 뭐 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니라 이제 외곽 지역에서 약간 벌어졌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황을 과연 녹화가 됐는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측으로 만약 총알이 날라왔다면 우리도 이제 대응 사격에 바로 들어갔을 거고요. 예. 물론 이제 그 공동경비구 같은 경우는 이 사격에 제한이 있지만은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는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 차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총알이 우리 측으로 날라오지 않았다는 데 지금 좀 방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도 이제 대응 사격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넘어와서 50m 정도를 뛰었는데 오면서 맞아서 쓰러졌고 우리 군이 혹시 모르는 또 다른 사격에 대비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포복으로 가는데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이제 구출을 해왔는데 일각에선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아니 50m까지 뛰어오는 그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서 그 정도까지 넘어올 동안 우리는 그걸 파악을 했는지 도대체 뭘 했는지 이런 문제 제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최근에 한 10여일 전에 그 판문점을 직접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 장면이 더욱 생생한데 저 바로 병사가 넘어진 지역이 어떻게 보면 북한군에서는 조금 사각지대, 총을 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설명하셨지만 제가 볼 땐 아마 그 친구가 북한 쪽에서 총을 맞고 이제 완전히 그 사선을 넘어왔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피를 많이 흘리니까 쓰러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 측에서는 북한군은 아마 그걸 그 당시는 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어온 다음에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또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사격을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측의 대응이 두려워서 또 확산되는 게 두려워서 사격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그 전선 기울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갔더라도 무조건 쏴서 죽이도록 사살을 해야 되나요? 사살하도록 돼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GP마다에는 그 정전위원회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그 장성택을 처형한 14.5mm 예. 유호 사거리가 거의 2,000, 3,000 가는 이런 중무기들이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 친구를 더 북한이 아마 사격하지 않은 건 우리 대응이 두렵거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에 북한이 못한 것 같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그래도 순식간에 발견을 하고 목숨을 걸고 가서 그걸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그 정전위원회 그 측에서 상당히 대응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북한 측에서 앞으로 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 김정은이가 지금 65여일째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거 보면 또 최근에 이제 우리 휴전선에서 한번 판문점 근방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기관총 오발 사고가 예. 나는데 북한이 일체 무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면 북한이 상당히 전선 지역에서 우리 측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뭔가 좀 자제하지 않는가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저기에 대해서도 북한군이 뭐 우르르 쫓아나와야 정상인데 쫓아나오지 않고 우리 측에 안전하게 넘어온 거 보면은 뭐 북한이 앞으로 저 무슨 복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뭐 도발을 한다든지 이런 건 북한이 지금 좀 자숙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는 병사들이
상당히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곳이 바로 JSA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 역시 마음만 먹으면 북한으로 갈 수 있는데 JSA에 배치되는 병사들, 특히 우리나라 병사들도 어떤 사상 검증이라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뭔가 좀 특별한 병사들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아무래도 그 JSA의 이제 임무상 좀 신장이 좋고 그러니까 예. 체격 조건, 체격이라든가 건강 조건을 좀 많이 보고요. 또 이제 특수한 그런 훈련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전 같은 그런 훈련도 많이 하고요. 예. 특히 이제 권총밖에 소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JSA 공동경비구에서 그런 우발적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빨리 대처하냐의 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육군 병사들보다는 일단 자원들 자체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군 병사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추가 수술도 필요하다고 하고 뭐 2, 3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만약에 좀 깨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지금 어느 정도 정신을 회복하면 아마 그 병상에 누워서라도 군 정보 당국의 약간의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그 조사라는 게 뭐 어떤 정보를 캐치한다기보다는 그 귀순 동기라든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단 그 사선을 넘어왔느냐 이런 게 이제 조사가 되면 그때부터 언론에 좀 조금씩 공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내장이 많이 파열됐다. 예. 또 이국정 교수가 한다니까 상당히 그 믿음이 가고 마음이 놓이는데 어쨌든 그 군인이 빨리 회복이 돼서 지금 뭐 판문점에서는 이제 그 97년도인가 그 변영관 상위라고 예. 북한군 총참모부 적공국 그러니까 대남 이제 심리전을 하는 부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장교를 그 판문점에 배치했다는 건 판문점 안에서 우리 군 장교들을 향해서 심리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변영관 상위 우리의 대위급인데 별이 셋인데 예. 그 친구가 넘어왔고 그래서 북한이 그런 계기를 통해서 계속 그 판문점 내 경비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시청자들은 저한테도 우리 국군 그 헌병들은 겨울에 되면 이제 새카만 가죽 장갑을 딱 끼고 근무를 하는데 예. 북한군은 절대 장갑을 안 끼는 겁니다. 그 왜 장갑이 없어서 안 끼느냐? 장갑이 없는 건 아니죠. 그것은 너무 재빠르게 권총을 뽑아서 쏘는데 장갑을 낀 거하고 안 낀 거는 거의 배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그 명중률과 이 권총을 뽑는 순발력 때문에 장갑을 못 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그 시청자들 아주 불쌍하다 그러는데 걔들은 그런 정신력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화 JSA에서 이병헌 씨랑 신하균 씨가 나왔죠. 남한. 예. 예. 그때 맨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지금 북한에서는 어쨌든 신병을 혹시 인도해달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우려했던 사태 중에 하나가 이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이 혹시 도발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약간 국지 도발식으로 그러한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상황 아니었고 이제 귀순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억지를 부릴 가능성도 사실 있기 때문에 예. 북한 내부에 있는 인민들에게는 이것이 뭐 남한에 의해서 납치극이다 이런 식으로 또 방향을 이상하게 몰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라든가 정부에서 향후 북한의 움직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군사분계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엔사 군사정전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뭔가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에도 뭔가 공격이 이어졌다면 이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인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인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정전협정을 다 뿌리치고 예. 93년에 이제 자기네 그 정전위원회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조선인민군 판문점위원회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군사정전 협정에 따른 정전 체제는 우리 쪽에 유엔사 쪽에만 유지되지 북한 쪽에는 완전히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중립국감독위원회도 뭐 체코, 폴란드, 중국이 있었지만 다 내쫓았단 말이죠. 북한 측에서 안 나가니까 막 수돗물, 전기 다 끊어가지고 그 사람들 할 수 없이 보따리 싸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북한군이 넘어왔고 그 도중에 북한군이 사격을 해서 우리 쪽에 총탄이 넘어왔다 이런 건 얼마든지 증거를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들고 나가도 북한군은 뭐 아닌 보살하면서 싹 얼굴을 닦지 뭐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다. 그럴 리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돌려보내라 이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뭐
벌써 지난해 4월에 온 그 닝보에서 온 해외 식당 종업원 12명. 예, 예. 이것도 아직도 돌려보내라는 거 보면 여기서도 뭐 우발적인 말다툼 하다가 그 친구가 우뚝해서 넘어갔으니까 그냥 돌려보내라. 이런 식으로 생목질을 부리면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억지 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 소장님께서는 탈북자 출신 박사 1호십니다. 저희가 아까 소개를 할 때도 뭐 사선을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북한군 병사의 귀순을 이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각오들 어떤 각오를 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뭐 그 판문점 우측에 근무하다가 이제 최근에도 제가 판문점에 나갔다가 이제 제가 근무한 지피를 바라보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9년 동안 근무하다 넘어왔고 또 최근에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저짝 그 바로 판문점 좌측에서 근무하던 그 군인이 북한군 2명을 쏘아 죽이고 넘어온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최근에 북한군의 소위 그 사상성이 투철하고 출신 성분이 최고로 된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 휴전소를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을 막기 위해서가 자기네 탈북을 막기 위해서 사실 거기는 고압선을 늘리고 지뢰를 매설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 때문에 저 친구도 저 경비구에 안으로 넘어왔길래 망조이지. 저 좌측에는 이제 자유의 다리가 있는데 그쪽에도 북한이 최근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저 친구는 상당히 지뢰를 밟지 않고 비록 총탄은 맞았지만 행운이 있게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이게 우리 종전 체제, 휴전 체제라는 걸 국민들이 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번 북한군의 귀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추측이지만 출신 성분도 좋은 것 같고 대우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온 동기는 좀 추측을 해보자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군 생활 중에 뭔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던가 예. 뭐 전에 이제 탈북하신 그런 군인분들 보면은 그런 경우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동경하게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이번 사안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전 정부에서 했던 지금은 이제 북한에 대한 확성기가 사실상 이제 중단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 이전 정부에서 이제 뭐 확성기를 사실 많이 운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또 영향을 받아서 또 탈북을 또 결심하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현재 있고 아무래도 이제 몸이 회복된 다음에 이 합동 신문조회한 신문이 거쳐지면은 좀 더 명확하게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이죠. 북핵과 관련한 어떤 중대 성명, 중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관심이 쏠립니다. 좋은 내용일지 아니면 더 강한 내용일지 어떤 내용이 실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테러 지원국 재지정 얘기는 다시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그러니까 군사적인 옵션, 그 뭐 북한에 대한 예방 타격이라든지 선제 공격을 하기에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는데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북한도 지금은 도발을 자제하고 있지만은 김정은이 이제 올해까지 북한의 핵 전력을 완성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향후 이제 연말 도발 가능성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ICBM급으로 알려진 화성 14형의 정상각도 발사라든가 아니면 태평양 상공에서의 핵실험 이런 것들 가능성은 여전히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